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넘는 증권사 브로커 경력이 있는데요.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4군데 증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형 증권사 한 군데 10년 넘게 그냥 꾸준히 진득하게 근무를 했다면 중소형 증권사를 거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라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중소형 증권사에 근무만 했다면 대형 증권사를 거래하시는 고객들은 어떨까라고 궁금했겠죠.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4군데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도 있고 중소형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곳도 본사도 있고 지방 지점도 있고 강남 한복판 지점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올해로서 미쓰리는 프리랜서 경제방송인 10년 차인데요. 한경화호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방송에 다 출연해봤습니다. 잠깐씩이라도. 물론 경제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증권회사를 옮겨 다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고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또 그 사이에 또 주식을 또 후벼 파보겠다고 또 막 고수한테 막 욕먹어가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제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다 매매해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한 저의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만든 저만의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입니다. 그 얘기는 2018년도 시장이 2017년도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분들은 2017년 하반기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익이 나버렸어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리고 이거 언제 이익 실현하지? 한 2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그 상태였는데 미쓰리는 2018년도 증시를 안 좋게 봤었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2018년도 1월 하반기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증권 계좌 최대다. 그럼 저는 맞네. 분위기가 고점이네. 제가 앞서 방송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사람들이 눈빛이 돌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눈빛이 이상해졌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막 몇 억씩 중국 차이나 펀드에 가입하겠다고 돈을 들고 지점에 오고요. 제가 실적 욕심에 제가 월 10%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꼬셔도 이 주임 월 10%를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이랬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땐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지만 정말 올라갑니다. 제가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나보고 또 저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깨져보기도 하고 뭐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가서 야 미쓰리 네가 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아마 억울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며 잠자기 전에 발차기 한 10대 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경험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제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증시, 제가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리지만, 제가 뉴욕에,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사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주식을 하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증시는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이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를 이제 이렇게 증시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개인이 막 미친 듯이 주식을 사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악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죠. 그러면은 고점에서 산 개인들이 손해보고 이제 존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물이 바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갈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악재 때문에 증시가 하락해서 개인들은 더 빠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손절하거나 존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에라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손 털고 나가고 증시는 계속 이제 그 어떤 그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개인들이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점에 가면 지금 대세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곤두박질 쳐서 개인들이 시장을 떠나면 서점에는요, 주식에 관련된 책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팔리거든요. 사람들이, 야,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보이고, 막 그 변동성 같은 거 보이고 이러는데, 이렇게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티가 안 나게 외국인들이 취 오줌만큼씩 사다가 또 어느 날 또 많이 사다가 또 좀 안 사다가 가끔씩 또 팔다가 하는데 쭉 보면 외인들이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 지수가 언제 이렇게 올라와 있지? 할 정도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를 매집해주고 뭐 상황도 이렇게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을 포함해서 막 이제 금융상품들을 만들죠. 그러면 외인들이 어느 정도 상승시켜 놓은 그 시장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혹은 법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외인들이 올려놓은 그 증시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 가면 증시가 호황이고 유동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찌어찌 좀 일찍 주식을 산 사람들이 뭐 2배 났다, 3배 났다, 얼마를 벌었다 이런 내용 나오면 남자들이 모임에서 주식 얘기하기 시작하고 왠지 주식을 안 하면 내가 소외되는 것 같고 주식 한번 해볼까? 그래 주식에 뛰어들죠. 그렇게 뛰어들면 이제는 어디 가서 주식 안 한다고 얘기하면 바보 취급받을까 봐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미쓰리가 2020년 경제를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어떤 분께서 왜 미쓰리는 증시는 멀리 보고 국제유가는 이렇게 짧게 보느냐. 아니죠. 저는 이미 국제유가도요. 앞서서 뭐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 타령하고 막 감산 타령하고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이란과 긴장감 어쩌고 하면 WTI가 뭐 $60, $70, $80 갈 수 있다. 거의 그때 $100까지 얘기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락했을 때 가장 순수하게 반응하는 녀석들이 오펙이다. 국제 유가다. 근데 IMF가 저렇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국제 유가가 $70, $80, $90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하락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게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이어온 겁니다. 증시도요, 마찬가지예요. 예. 증시는 제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상황과 증시와 약간
그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선행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전히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고 경제지표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기업 실적 개판으로 나오는데 증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시가 아무것도 없이 기업 실적 엉망이고 경제지표 개판이고 그러면 올라갈까요? 아니죠. 지금 증시는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상황은 개판인데 이 상황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부양책을 쓰니까 그 유동성을 믿는 거죠. 주식은 딱 이거예요.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올해 경제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미쓰리가?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제가 뭐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6년 정도 진행하면서 계속 이 방 한쪽 면에다가 모는 종이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흐름을 찍어가는 것처럼 계속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2020년은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1900포인트까지 올라온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여러분 이제 상승장이에요. 이제 갑니다라고 외치지 않고 뭐 단타 치실 분은 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 증시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줘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30일 만에 그죠? 그것도 거래일 30일이니까요. 한 달 반 만이에요, 거의. 일수로 치면. 그런데 매매일 기준으로 봤을 때 30일 만에 오랜만에 3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쓰리가 전제 조건을 걸죠.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 튼튼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줘야 돼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1900포인트 안착도 했겠다. 외국인도 30일 만에 3천억 넘게 샀겠다. 자, 증권사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경우 시장이 더 갈 것이다. 외국인들이 뭐 산다. 코로나19도 주춤하고 정부 부양책도 있고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자, 악재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월 20일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3천억 넘게 산 걸 가지고 설레발을 치고 호들갑을 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개인들은 그리고 어떤 개인들이냐? 주식시장에서 깨져보지 않은 개인들. 그럼 어떤 개인들이겠습니까? 주식시장의 경력이, 매매 경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악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는 나중에 어떤 악재를 맞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왜? 이분들은 주식해서 버는 걸 배웠기 때문에, 버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잔인한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식과 도박의 공통점이 뭔데요?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주식해도 될까? 나는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그래서 주식 매매 못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첫 매매를 손해를 봤어요. 그럼 그분은요 주식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꼭 젠장 맞을 주식은요 첫 번째 매매에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심하던 사람도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110만 원이 됐어. 그럼 와 이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했다면 10만 원 수익이 아니라 100만 원 수익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개인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고 개인 투자자분들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그들이 시장을 허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력주 매매할 때요. 개인들 들어오죠? 일부러 그냥 세력들이 그 개인들 떨궈내려고 물량 던져버립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작전 같은 거 할 때 뭐 700억 뭐 몇 억씩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개인들 떼어내기 위해서 실망 매물 내놓으라고 그냥 일부러 손해 보고 일단 던져버립니다. 즉 주식시장은요. 제가 옛날에 부산행 좀비 영화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냅니다. 제가 왜 오늘 방송 시작을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증권사에서 아이고 19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사주고 막 뭐 당장 진짜 한 2300포인트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는 다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가 나는 삐딱선을 탈 거야. 나는 다른 얘기 할 거야. 나는 나쁜 얘기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스크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제가 수많은 매매를 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반성에 대한 제가 어쩌면 그렇게 똥꼬발랄하게 올라갈 거야 막 긍정적인 생각만 했다가 제가 골로 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방송은요.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거예요. 자, 19일 뉴욕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은요. 뉴욕주 사망자가 18일 날은 540명이었는데 19일은 507명으로 그래도 지난번에 700명이었는데 지금 5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뉴욕주도 분명히 코로나는 잡힐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된 게 1월 20일인가 21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했죠? 물론 4월 20일 전일 사망자 수가 8명에서 13명인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참 좋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신중하게 5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확산되면 진짜 힘드니까. 그러니까 뉴욕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못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뉴욕주 사망자가 전일 대비 줄어들어서 그리고 500명대 지금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자, 이걸 누가 못 견딥니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제가 앞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5월 5일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그 기본 베이스가 물론 전문가분들이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셨겠지만 여론도 10명 중에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경제 재개해서 나 장사 잘 되고 막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더 조심하자.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자, MBC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미국 국민들, 이 여론조사에 참석한 미국 국민들 59%가 좀 일찍 조기에 자택 대피령을 완화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가 이거 셧다운 오래 가면 이거 경제적 타격 걱정될 텐데 빨리 이거 경제 재개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은 3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돈보다 앞서는 게 생명이에요. 건강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52%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텍사스 등 일부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 오늘부터 일부
완화시키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 제가 어제 방송에서 지금 매우 심리가 불안합니다. 앞서서 민주당이 경선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뭐야 샌더스가 어쩌고 조 바이든 뭐 블룸버그 뭐 이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의 첫 번째 단추는 뭡니까? 정말 언론 보도가 맞다면, 앞서 정말 이스라엘 언론 보도가 맞다면 미국은, 트럼프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늦어도 1월 29일 날 백악관 회의에서 팬데믹 현상 될 수 있고 미국 국민들이 40만 명 죽을 수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하락할까봐, 경제 무너질까봐 괜찮아, 우리 미국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19를 이렇게 잘 잡았으니까 그런 대한민국과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이 미국의 약간 동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형인데, 대한민국이 동생인데, 동생 잘했어. 그러면 형만한 아우 없다고, 끼리끼리 논다고, 마치 한국이 저렇게 코로나를 19로 되게 대응을 잘하는데 마치 미국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럽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과, 내가 좀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치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착각이거든요. 남들이 그렇게 봐주겠지. 아니면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내가 되게 잘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대한민국과 어울린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그냥 형인 거예요. 자기가 짱인 거예요. 동생 잘했어. 그래. 그래. 근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못했더라도 형도 앞으로 잘할 거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노렸겠죠. 그리고 자꾸 이제 국내에서 책임론이 부각되니까 불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헛짓거리를 하죠. 김정은이한테 뭐 편지를 받았다, 친서 받았다. 근데 북한이 뭐 합니까? 하루도 안 돼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보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그러죠? 이 트럼프, 너 그렇게 뭐 언제 받은 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린 보낸 적도 없고 괜히 그런 발언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북한을 네 그 정치 생활에 그렇게 막 엮지 마. 불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은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고를 외칩니다. 예. 물론 지난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아름다운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조정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일단 시장은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5월달 증시 전망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4월달 증시 전망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1,500에서 1,700인가 막 그랬어요. 하여튼 뭐 요 때였습니다. 근데 아마 요 상태로 좀만 가면 여러분들 5월달 증권사 증시 전망에 2,000포인트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주를 보면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가 이번 주에 파산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죠. 자, 이 니만 마커스는요. 그동안 되게 잘 나가다가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휘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파산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어찌 한 곱이 넘겨서 재기하기 그러면서 뭐 버티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14,000명이 무급휴직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낙타가 짐을 가득 등에 싣고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엄청난 짐을 싣고 막 이렇게 가다가도 마지막에 깃털 하나가 더 얹어지면 그냥 쓰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버티다가도 뭔가 어느 순간에 휘청할 때가 있어요. 작년에 파산 위기에 놓인 바 있는 니만 마커스가 작년에 파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지 고비를 좀 넘겼겠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파산할 지경이래요.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힘으로 누르든 정 안 되면 전쟁을 하든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겠죠. 물론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에 뭐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같이 힘들어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힘든 나라들이 우리 지금 세계화라며요. 뭐 위아더 월드라며요. 다 공조하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신흥국들 뭐 나라들 나가 자빠져도 미국은 괜찮아. 신흥국들이 디폴트가 돼도 미국은 디폴트가 안 되죠. 그러나 신흥국이 디폴트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신흥국의 디폴트가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거면 아무리 신흥국들을 모아 사이즈를 했을 때 뭐 크게 뭐 위험을 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이번 주에 경제지표 실적들이 이제 무더기로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 이제 무더기로 발표가 되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 23일 집결됩니다. 자, 실업급여 청구 건수 지금 시장에서는 400만 건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23일 IHS 마킷의 4월달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인텔도 실적 발표를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전날인 22일 수요일 날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어떨까요? 항공주인데 미국이 셧다운돼서 지금 항공이 비행기가 나르지 못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번 주 악재입니다. 물론 인텔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발표할 때 눈높이를 낮춰놓고 그거보다 좀 잘했다라고 선방한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교통인 항공주가 얼만큼 타격을 받았겠느냐. 또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3월 12일 셧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안 좋았거나 뭔가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2분기에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 미국은 여러분 셧다운이 해제되지 않았어요. 텍사스 같은 곳에서 인구 밀도 지역이 낮은 곳에서 부분 해제가 돼도 미국의 심장인 뉴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뉴욕이 셧다운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뉴욕 여행 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러나 이번 주에 만만치 않은 악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몇백만 건을 기록하고 있고 IHS 마켓에서 발표하는 4월달 제조업 PMI 지표 당연히 엉망일 거고 여기에다가 항공주 등 기업 실적도 개판일 거고 그러나 이걸 지금 시장이 뭘로 버티고 있습니까? 부양책이란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고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지난번 2주도 안 돼서 고갈된 그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과연 2,500억 달러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5천억 달러냐 그거 이번 주 안에 합의 본다고 하죠. 그러면 그 합의를 언제 볼까요?
예. 아마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크게 훼손될 쯤, 아마 그때쯤 아마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 기대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예요? 예,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주가 솔직한 얘기로 정말 제대로 뭐, 이렇게, 뭐가 빵 해서 막 올라갑니까? 정말 딱 기록 내고, 성적 내고, 실적 내고, 그래서 뭐 상용화 된다. 그럴 땐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요, 무조건 기대감을 먹고 사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들도 많이 제약주를 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나마 요즘에 개인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좀 덜하죠. 옛날에는 뭐 임상, 일상 통과했다. 주가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났습니다. 임상, 일상이라고 해봤자 아직 갓난 아이가 걸음도 안 뛰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식시장은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상승하죠.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이용한 세력들이 주가를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여전히 치료제와 부양책의 기싸움, 그러니까 치료제와 부양책이 한 팀을 먹고 엉망진창인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한 팀을 먹고 두 팀의 기싸움이 진행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들이 제가 요즘에 어떤 아는 분이랑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사실 뭐 방송만 하고 그러니까 되게 대인 관계가 좀 폐쇄적인데 뭐 이런 뭐 단톡방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시고 SNS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랑 좀 얘기를 하면은요. 요즘에 주식을 얘기하지 않으면 바보래요. 걔 저한테 만약에 나는 지금 주식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하는데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뭐 미쓰리님한테 뭐 컨펌 받는다 뭐 조언 받는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난 주식한다고 하면 난 도시락 싸서 말리고 다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그런 분위기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저의 초점은 제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보고 만들어갔던 시나리오를 쭉 그려가는 거에다가 무엇보다 대한민국 증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줘야 돼요. 예. 저는 한번 물갈이가 한번 크게 들 때까지는 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여유롭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다리세요. 예. 돈 많은 분들은요. 한 달에 10% 수익 내준다고 해도 안 믿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1년에 은행이자보다만 좀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 잘하십시오.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